이런저런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시민 작가는 이건 뭐 진짜 여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불안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예. 그 이게 가설인데 아직 이제 우리가 증거의 뒷받침을 받아야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직은 그냥 그럴 것 같아라는 가설이에요. 가설인데 지금 이제 갤럽에서 지난 10년간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자기들이 매번 조사할 때마다 물어보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관적인 정치 성향을 물어봐요. 응답자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보수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주관적인 정치 성향이에요. 네. 이걸 보면 되게 50대 50인데 어떨 때는 보수가 조금 많이 잡히고 어떨 때는 진보가 많이 잡히고 평상시에는 맥시멈 한 5% 내외까지 어느 한쪽이 더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탄핵이나 이런 때처럼 아주 비상시에 그런 비상한 시기에는 다소 좀 10% 이상의 차이로 어느 쪽이 많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평상시에는 늘 5% 이내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네. 그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갤럽 데이터를 신기해. 보면. 근데 최근의 조사 데이터를 보면 그저께 나온 JTBC의 조사 이런 것도 그런데 안심번호 전화조사예요. 면접조사예요. 전화 면접. 네. 거기서도 미니멈 80개 정도가 보수가 더 잡혀요. 그러니까 1000샘플 중에 80개니까 8% 정도 보수가 더 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네. 그 지난번에 MBC 한 달 전, 한 보름 전, 3주 전의 조사를 보면 한 90개 이상 100개 이렇게 보수가 많이 잡혔고요. ARS 조사에서는 많이 잡히는 데는 200개까지 1000샘플 중에 보수가 더 잡히는 조사도 많았어요. 리얼미터가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 소리 같은 데서 재밌는 실험들을 하잖아요. 뭐 20대 2030한테 뉴진스 노래 아는지 이제 물어보고. 근데 더 노골적인 조사는 최근에 한 걸 보면 안심번호 조사를 하면서 지역 전화번호를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사는 동네의 지역 유선번호를 알고 있는지 또는 어디 사는지 물어봐서 허위 답변하면 팩 체크를 해가지고 안심번호니까 지역이 할당이 돼 있잖아요. 대구 지역 사람들이 반이 거짓말했어요. 자기가 사는 지역. 아, 저 진짜 쇼킹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표본 오염이 너무너무 심한 조사예요. 그런 증거들이 여러 군데 드러납니다. 작년 2월에는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여론조사 꽃에서 수도권하고 충청권 전수조사를 하는데 갑자기 대전 서구월 같은 데서 막 국힘당 후보가 20몇 프로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든가 서울의 영등포 같은 데서 막 15% 20% 국힘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튀는 결과들이 나오는 동네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 일정표를 딱 찾아보니까 거기가 다 국힘당 경선 시기에 한 조사예요. 그 시기에. 네, 그러니까 1000명 정도가 전화대기를 하면 여론조사 지지율 20%까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가설이 3월이 돼서 이제 후보 결정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진짜 여론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2월 여론조사는 보지 마시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방송을 안 봤나 봐 김건희 씨가. 뭐 윤한홍 의원 뭐 이런 사람 이철규 의원 이런 사람들이 보수정당 역사상 최대 승리를 한다고.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걸 나왔죠. 그러니까 아무나 꽂아도 되니까 김상민 검사 창문 의장에 꽂아라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미친 거지. 네. 그게 총선 직전이었죠. 지금 여론조사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국힘당 쪽이 이 여론을 믿고 이걸 더 끌고 가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훈련된 전화부대들이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전화로 이렇게 응답을 해야 ARS든 이제 면접조사든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와야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시 나타나냐 하면 탄핵 인용이 되고 나면 60일 안에 대선이에요. 탄핵 인용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전화를 받을 동인이 없어. 그때가 돼야 진짜 여론 흐름이 나타나는데 나는 이 탄핵 지지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까지도 지지하는 세력은 25% 내외로 봐요.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 흐름이 나타나니까 소위 그 민주당의 뭐 차기 주자 뭐 이런 분들이 민주당이 국민의 마음을 못 듣고 있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 뭐 압도를 못 하고 있다 이러면서 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다 같은 메커니즘에 같은 나무에 달려 있는 가지들이거든. 지난 총선에도 그랬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증거가 명확치 않았어. 이게 주관적 정치 성향 빈도나 이런 거로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이걸 확고한 증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는 지표만 변하는 것이지. 실제 민심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실제 민심은 아무 변화가 없고 그 총선 전에 우리 여론조사 볼 때 그랬잖아요. 총선 치를 때까지 한 1년 반 동안 잘한다 못한다가 35대 65로 고정돼서 왔습니다. 그랬었죠. 윤석열이. 그리고 총선 전 마지막 조사에서도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35대 60에서 총선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구 후보 득표율은 5.6%가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압승한 거거든 민주당이. 근데 그 5.6% 차이라는 게 결국은 박근혜 탄핵을
겪으면서 그쪽 콘크리트 지지율이 5% 정도 감소해서 그 차이가 난 거예요. 4년 전보다 5% 차이가 난 거지. 이번에 어떻게 나타날 거냐. 대선 흥미로워요. 나는 5% 정도가 더 무너졌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무너졌다. 이제 차마 국힘 정치인들은 믿고 싶지 않겠지만 네. 저는 주로 2030 남자를 포함해서 네. 70대 남자, 여자, 70대 이상과 2030 남자층에서 많이 무너졌을 거다. 그렇게 봐요. 가설이에요. 예. 2030 남성들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네. 뭐 보수화돼 있다. 너무 보수화돼 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좀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잘 살펴보면 스윙보터지. 그렇지, 스윙보터. 보수층이 아니다. 옛날에 20, 30대에서 하도 민주당 지지가 압도적으로 나왔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20, 30대 남성들이야말로 군인 출동한 거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들인 타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네. 그분들이 윤석열을 찍을 사람들이 글쎄요. 저 캡틴 아메리카 옷 입은 애 빼고는 별로 걔 40대예요. 걔 40대예요. 아니 그 저기 일베나 DC나 뭐 fem코 같은 이런 남초 사이트에서도 거의 다 2030만 있는 게 아니에요. 5060 아저씨들도 많아. 그 남초 사이트지 꼭 젊은이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거고. 네. 그래서 너무 그런 여론조사를 보고 흔들리는 자체가 네. 야 지금 찬스가 왔어. 이재명을 공격해야 돼. 이런 판단 자체가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게 민심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 선거 떨어진 놈 얘기 내 그 선거에서 얘기했는데 저놈 말은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네. 김동연 지사 같은 분은 저 유시민이 왜 떨어졌냐 그때 그 떨어져 본 사람이 얘기하잖아 내가 떨어진 길로 당신이 가고 있다 연구 방법 중에 사례 연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실패 사례. 그렇죠. 케이스 스터디를 잘해야 돼요. 실패한 케이스도 굉장히 좋은 중요하죠.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이 돼야 돼요. 네. 우리 표현으로 오답 노트. 네. 오답 노트. 네, 알겠습니다. 오답노트 정치의 오답노트 오답 노트니까.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네.